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체하고 속이 불편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소화 문제는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결정됩니다. 음식 자체보다 먹고 난 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식후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만성 소화불량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후 바로 마시는 진한 커피입니다. 밥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 일상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식곤증도 오고 입가심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식사 직후에는 이미 위산이 충분히 분비된 상태인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위산 과다가 발생하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후 즉시 커피를 마신 그룹은 30분 후 마신 그룹보다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철분 흡수입니다. 커피의 타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려요. 특히 여성분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셔야 할까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드세요. 이때쯤이면 위의 주요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커피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만 조절하라는 겁니다. 저도 커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료 중간에 식사하고 나면 무조건 타이머를 30분 맞춰놓고 그 이후에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속쓰림이 90% 사라졌어요. 두 번째, 식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배부르면 눕고 싶다는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건 중력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위는 식도보다 아래에 있죠?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덕분에 위산이 위 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식도는 위와 달리 위산을 견디는 점막이 없어요. 그래서 위산이 식도에 닿으면 염증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 심하면 발해 식도라는 전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 넘게 점심 먹고 사무실 소파에서 20분에서 30분씩 낮잠을 주무셨어요. 40대 중반에 오셔서 내시경 했더니 식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누워야 할까요? 최소 2시간, 저녁 식사 후라면 3시간은 기다리세요. 이때쯤이면 위 내용물의 70% 이상이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피곤하시면 차라리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베개를 높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후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몸은 혈액의 상당 부분을 위와 장으로 보냅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죠. 이게 식곤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에 가야 할 혈액이 피부로 빠지는 거예요.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실제로 연세대의대 연구에서 식후 30분 이내 온수 샤워를 한 그룹은 소화 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어졌고 복부 평만감 호소율도 높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혈류 변화가 일어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올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샤워는 식사 전에 하시거나 최소 1시간 30분 이후에 하세요. 꼭 해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고요. 저는 아침 운동 후 샤워하고 아침 먹고 저녁은 먹기 전에 샤워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숙면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식후 바로 먹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식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 과일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과일은 단순당이 많아서 소화가 빠릅니다. 30분이면 위를 통과해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밥이나 고기 같은 복합식품은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식사 직후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소화되어야 하는 과일이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 뒤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과일이 위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해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려대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쓴 논문을 보면 식후 즉시 과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복부 팽만감과 가스 생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공복이나 식사 30분 전이 최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먹고 30분 후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과일의 영양소도 100% 흡수되고 식사 때 과식도 예방됩니다. 식후에 단맛이 당긴다면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이나 견과류가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식후 바로 격렬하게 운동하는 겁니다. 식후 운동이 좋다던데요? 라고 하실 텐데 운동의 강도가 문제입니다. 가벼운 산책은 정말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되고 장 운동도 촉진하죠. 하지만 달리기, 근력 운동,
고강도 인터벌 같은 격렬한 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심장, 폐, 근육으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소화 중에는 미장으로 혈액이 가야 하죠.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화가 중단되거나 심하게 느려지고 운동 효율도 떨어집니다. 복통, 구역질, 옆구리 통증도 생길 수 있어요. 장국대 스포츠의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에서 소화불량 증상이 78% 발생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식도 과약근입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복압이 높아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요? 식후 10분에서 15분 후에 천천히 산책하세요. 속도는 평소의 70% 정도, 분당 60보에서 8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해요. 본격적인 운동은 최소 2시간 후에 하세요. 아예 운동 일정을 식사 전후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운동하고 7시에 아침 먹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 컨디션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소화기내과 의사가 절대 하지 않는 식후 습관 5가지. 1. 식후 즉시 진한 커피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2. 식후 바로 눕기 2시간에서 3시간 후에입니다. 3. 뜨거운 물로 샤워 1시간 30분 후에 하세요. 4. 과일 디저트 식전 30분에 드십시오. 5. 격렬한 운동 5시간 후에 산책은 오케이입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소화 건강은 정말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면 힘드시죠?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일주일에 1가지씩. 5주면 여러분의 습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타이밍을 바꾸는 것. 식후 10분 산책하는 것부터요. 그리고 2주 정도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오세요. 소화불량 뒤에 숨어있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 이상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운 장기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요. 오늘부터 식후 30분, 여러분의 위장에게 휴식을 주세요. 커피를 참고, 소파를 참고, 과일을 조금만 미루세요. 엄마, 아빠, 바쁘게 사시느라 늘 식사 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잖아요. 몸은 평생 같이 가는 거니까 꼭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들만이 부모님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늘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요. 그 작은 배려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후 습관을 응원합니다.